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도 속초와 춘천, 횡성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군부대 집단 감염 등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자가격리자 수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긴 장마 탓에 도내 쌀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급감했습니다. 쌀값이 올라 사 먹는 소비자도 걱정이지만 수매가도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아 생산자까지 울상입니다. 원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관리소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직원을 폭행해 처벌도 받았지만 20년 넘게 대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무리해서 카누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도내 명소들이 점차 장애를 넘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장애 열린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오늘 도내에서 5명이 추가되면서 1일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습니다. 횡성의 신규 확진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입국한 60대 한국인으로 자가격리 중에 확진됐고 속초와 춘천에서도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21명을 시작으로 어제까지 이어진 두 자릿수 확진자는 일주일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틀째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원주의 누적 확진자는 227명, 도내 누적 확진자는 568명입니다. 올해 유난히 긴 장마 탓에 강원 도내 쌀 생산량이 18% 급감했습니다. 전국 생산량도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쌀값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쌀을 사 먹는 소비자도 벼를 생산한 농업인도 모두 불만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천여 대의 쌀 포대가 쌓여있던 미국 처리장 앞마당이 올해는 텅 비었습니다. 올해 벼 수매량이 예년보다 1,000톤 이상 줄었기 때문입니다. 원주 문막농협은 작년보다 16% 줄어든 5,600톤을 수매했는데 10년 만에 가장 적은 양입니다. 2달간의 긴 장마로 인해서 수확량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농협 창립 60년 만에 처음으로 수매가가 7만 원대를 초과했습니다. 올해 긴 장마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강원도 내 쌀 생산량은 12만 7천 톤, 작년보다 18.4%나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전국 쌀 생산량도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쌀값은 급등했습니다. 도내 산지 쌀값은 20kg 5만 3,8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 7,200원보다 12% 올랐고 전국 가격은 평년의 30%까지 급등했습니다. 작년 재고쌀도 바닥이 난 상황에서 당장 5천 원 이상 가격이 오른 쌀을 사야 하는 소비자들은 불만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내 쌀 소비량이 늘었고 식당 등 쌀 소비가 큰 소상공인들도 대량 구매에 대한 부담을 호소합니다. 한 달에 6천 원 올라가면 많이 올라간 거죠. 저희 지금 100kg씩 지금 먹고 있는데 재료가 다 올라가서 부담이 많이 커요. 반면 생산자인 농업인들의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수확량이 많게는 30%까지 줄었는데 일부 농협의 수매가가 작년과 별 차이 없어 시장 가격과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겁니다. 수매가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벼 반환까지도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0년 전 쌀값이 계속 지금 그대로인데 시장 원래에 따라서 벼값이 올라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쌀 시장 안정을 위해 비축미 37만 톤을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생산량 감소와 쌀값 하락의 이중고에 처한 농업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관내 대기 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집중 점검합니다. 원주환경청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단속팀 2개조와 첨단 감시팀 1개조를 편성해 산업단지와 대기 오염물질 다량 배출 시설을 대상으로 광역 감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감시팀이 드론과 이동식 측정 차량을 활용해 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조사하고 이어 단속팀이 의심 사업장을 방문해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 위반 사항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원주에서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관리소 여직원을 폭행하고 경비원들에겐 사적인 지시를 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를 무려 24년간이나 하면서 폭행 건으로는 최근 벌금형까지 받았다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체 200세대가 조금 넘는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올해 초 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한 여직원이 60대 남성인 입주자 대표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무릎으로 복부를 눌리는 등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도 출동했다고 합니다. 폭행의 이유가 뭘까? 경찰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과 미화원을 뽑는데 입주자 대표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직원이 노동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는데 이에 발끈해 폭력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입주자 대표는 재판에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을 그만둔 건 어찌된 일인지 피해 여직원이고 가해자인 이 남성은 24년째 입주자 대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지 뭐 그런 마음도 없죠. 오죽하면 뭐 다들 싫어했는데도 24년 동안 했겠어요 그게. 입주자 대표로 나오면은 그 사람 쫓아다니는 해꾸지고. 이 황당한 위세에 눌려 경비원의 경우는 3개월 이상 버티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적인 지시도 했다고 합니다. 자기 밭에 가서 하우스 치우라든가 경로당 가서 똥 치우라든가 자기가 키우면서 왜 똥 갖다 경비원시 보고 치우라고 밥 주러 가자고. 만약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입주자 대표는 싫으면 그만두라며 큰 소리 쳤다고 합니다. 싫으면 나가면 싫은 거 어떻게 하면 내가 됐다는 아니에요. 우리 여기 맞지 않으면 내가 내보내. 여기 맞지 않은데 대응 있어도 된다고 해도 내가 나는 그거 지금 왜 안 돼? 정말 일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 잘하시는 분들은 자기 입 바른 소리 하니까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대표는 사적인 일은 자신이 시킨 게 아니라 직원들이 알아서 한 거라며 자신은 나가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설명만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라 주택관리법상 입주자 대표 선출과 아파트 관리 업무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의 조용한 퇴사 속 입주자 대표의 갑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물 위에서 카누를 타는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사소한 일상에서도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동 약자들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지가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잔잔한 호수 위에서 각종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호반의 도시 춘천. 특히 카누는 누구나 쉽게 탈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예외였습니다.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카누가 춘천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카누는 끝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고 경사로까지 만들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특별 제작됐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처음으로 물 위로 나아간 장애인들은 힘껏 노를 저으며 늦가을 경치를 즐겼습니다. 이게 어딜 가도 할 게 별로 없으니까 거의 집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게 지금 계속 좀 저거 해주시면은 많이 나오시고 할 것 같아요. 휠체어가 카누 위에 올라가기까지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선착장까지 휠체어 보행로를 새로 설치했고 점자 표식과 장애인 화장실까지 만들었습니다. 또 관광 코스를 개발해 춘천 남이섬과 소양강 스카이워크까지 휠체어가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로 재탄생했습니다. 관광지도 장애인이 쉽게 들고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장애인에 맞춰서 시설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휠체어도 이용이 편한 무장애 열린 관광지는 도내 춘천 4곳과 강릉 동해 정선의 각 한 곳씩 모두 7곳. 앞으로 강릉 커피거리와 경포해변, 속초해수욕장과 아바이마을 등 동해안 명소들도 열린 관광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산과 바다, 호수 등 장애인에겐 접근조차 쉽지 않았던 도내 관광지. 이제는 말 그대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철원의 군장병 집단 확진 등 강원 북부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됨에 따라 자가격리자의 수도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도내 자가격리자는 모두 2,612명으로 지난 18일에 2,000명을 돌파한 이후 매일 100명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자는 전날 406명에서 85명으로 320여 명이 줄었지만 국내 자가격리자가 2,134명에서 2,527명으로 400명 가까이 늘어나 전체 숫자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원주 기업도시의 초등학교 통학구역이 횡성 서원면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기업도시 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횡성 서원초의 공통통학구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다시 기업도시로 전학 올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교생 40명의 절반이 기업도시 학생인 서원초의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횡성 서원 거주 학생의 기업도시 통학은 불가능합니다. 횡성군이 내년도 당초 예산안으로 4,933억 원을 편성해 횡성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증가하면서 일반 회계는 올해보다 7.3% 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일자리 확대에 131억 원, 상수도 확장 사업에 60억 원, 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56억 원 등입니다. 당초 예산안은 횡성군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4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치악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원주시 소초면 구룡지구 입구에 체험학습관을 개관했습니다. 생태 배움터, 어린이 체험실 등으로 구성된 학습관은 방문객들이 자연과 문화 자원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국립공원에 조성된 체험학습관으로는 계룡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원주시가 한시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합니다. 확대된 대상은 만 19세에서 61세 사이의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수당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내년 4월 30일까지 위탁 의료기관 44곳을 방문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접종이 가능한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횡성군 교육발전위원회가 횡성 인재육성관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응시 자격은 예비 중1부터 고등학교 재학생 중에 지원자와 보호자가 횡성군의 주민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